제작비 약 2천억 원의 역대급 스케일, 트와일라이트, 라스트 하우스, 테넷, 그리고 더 배트맨의 로버트 패티슨이 주연을 맡은 영화. On Earth, nothing was working out, and I wanted to get the hell out of there. You're planning to be an expendable? You read through the paperwork. Yeah. I should have read through it. 봉준호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 미키 17. Oh, man, he's alive. I'm fine. Thank you. How many times is this? You're Mickey 16? 17. 18 after this one. 오늘 개봉하자마자 8시 조조로 바로 보고 왔습니다. 기존 봉준호 감독 작품에 비해 아쉬운 부분도 명확하고 더 발전된 장점도 명확한 작품이었는데요. That's when everything changed. 과연 이번 영화 어떻게 보았는지 탈탈 털어보는 리뷰부터 영화 속 숨겨진 메시지 해석까지 쿠키 영상은 없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봉준호표 풍자적인 우화 미키 17의 스포일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I got a job to do. 이번 영화 영행을 가장 판가름할 부분은 이 로버트 패티슨의 연기일 겁니다.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량, 감독조차 촬영하기 쉽지 않다는 1인이요. 절대 어느 장면 하나 쉬운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럼에도 역시나 로버트 패티슨이죠. Give me one shitty mission after another. 찌질한 듯 기가 죽어있는 미키 17은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관객이 충분히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고 미키 18은 그의 분노를 이해하게 만드는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속 극단적인 감정들처럼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보여줘야 하는데 외형은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잖아요. 그런데 로버트 패티슨은 작은 디테일 차이로 17과 18을 쉽게 구분하게 만듭니다. One of us has to die. I don't like you, but I'm you. I'm gonna kill you. 특히 공동 창업으로 망하고 어쩌면 미키가 매번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만든 티모를 향한 분노가 폭발했던 사이클러의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티모를 사이클러에 밀어넣고 그를 떨어뜨리려는 순간 관객은 오로지 사이클러한 구멍으로 위로 올려볼 뿐인데 작은 표정의 디테일로 지금 온 게 미키 17인지 18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거기에 38살인 로버트 패티슨에게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소년미까지 엿볼 수 있었거든요. Why aren't you dead? Multiples. 미키에겐 이 우주가 또 드라카와 현실이 칠흑같이 어둡고 분명 영화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미키를 연기하고 있는 로버트 패티슨은 굉장히 반짝입니다. 현실을 비관하는 미키 18이든 미래를 낙관하는 미키 17이든 어떤 미키든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이러한 미키의 환한 빛은 로버트 패티슨이 아니었다면 절대 표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의 또 다른 레전드 커리어 한 줄이 추가되는 순간이었네요. It felt risky, but in a really nice way. There are elements of enormous scale, for one thing, and then extremely niche humor at the same time. It's absolutely bizarre. 이번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중에서도 유독 스케일이 큽니다. 나오는 인물도 사건도 스케일이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 앞부분은 이 큰 스케일을 설명하기 바쁘죠. 세계관 설명해야 하고 미키가 여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야 하고 또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미키 17까지 만들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만큼 초반은 정말 설명하기 바빠요. Which body goes first? One at a time is twice the fun. 근데 그러다 보니 이 미키와 나샤 정도의 캐릭터 외에는 캐릭터들이 너무 단면적입니다. 딱 봐도 빌런 캐릭터는 나쁘게만 그리고 있으면서 기존에 입체적이었던 봉준호 감독의 빌런들에 비하면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대립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키 17과 미키 18 두 캐릭터 역시 굉장히 단순해요. 물론 이 큰 스케일의 SF 영화를 끌어가기 위한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영화로만 보면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 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스케일과 SF 장르로만 보면 2시간은 아주 짧잖아요. 그래서 단면적인 캐릭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 드라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릭터 설정 자체도 매력적이고 담고 있는 메시지, 세계관도 매력적이라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국열차처럼 후에 드라마로 나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Ship was filled with mostly dickheads. 기존 봉준호 감독 작품들을 보면 공간까지도 또 하나의 캐릭터로 보입니다. 특히 플란다스의 개에서의 아파트, 기생충의 박사장 집과 반지하방, 그리고 공간이 가장 돋보이는 설국열차 등등 봉준호 감독은 공간을 하나의 캐릭터처럼 활용하는 훌륭한 연출가죠. 하지만 이번 미키 17은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영화는 대부분이 우주선 드라카에서 벌어지고 이 안에서도 설국열차처럼 나름의 계급도 있거든요. 거기에 익스펜더블이 출력되는 실험실, 완전히 소각되어 재료가 되어버리는 사이클러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나오지만
기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비하면 이 공간이 입체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기에는 드라카는 자긍감도 있고 그 외에 바깥 공간인 니프라임은 너무나도 방대하죠. 그렇게 기존의 작품에 비해 공간적인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그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음에도 봉준호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봉준호라서 더 야박하게 평가하게 되네요. There really was an unknown virus in the air. Lethal one? See you tomorrow. 영화를 보시면 마샬의 아내인 일파는 소스를 꾸준히 언급하거든요. 특히 영화 후반에 전장 하냐마냐로 이야기가 오가고 한쪽에서는 무기를 준비하고 한쪽에서는 혁명을 준비하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크리퍼와 소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파는 기승전결 소스에 굉장한 집착을 보여줘요. 특히 어린 크리퍼를 잡아왔는데 그 꼬리를 잘라서 고작 만든다는 게 소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을 이 소스가 전부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very time you die, we learn something new, and humanity moves forward. 인류는 사실 이제 더 큰 희생 없이 의식주 중에 식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음식이라는 것이 충분하다 못해 과하게 섭취하고 그것으로 인해 비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영양소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맛, 새로운 맛을 원하며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소스라는 것으로 인간은 음식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채워가죠.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 속에서 새로운 행성, 니프라임을 찾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하며 새로운 도파민을 찾아가는 모습 자체가 이 소스라는 것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부분, 취약한 욕망을 가장 솔직하게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일파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고작 도파민, 소스를 위한 여정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 자체로 재밌는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 아름다움의 중간에 이제 위키가 있었던 거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느 순간이든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 인류는 니프라임에 도착하고 그곳에 사는 외계 생명체 크리퍼와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크리퍼에겐 우리가 외계 생명체지만 인간은 또다시 이것을 정복하고 싶다는 욕심을 내고 결국엔 이들과 전쟁을 준비를 하며 그 과정에서 크리퍼를 희생시키죠. 거기에 인간 안에서도 가장 최하층을 희생시키면서 또 한 번의 발전의 꿈을 꿉니다. 영화는 이미 큰 발전을 이룬 인류를 다루고 있지만 이들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시도해요. 그런 부분에서 크리퍼와 미키를 통해 식민지 역사, 원주민 학살과 억압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류는 원주민 흑인 여성들을 탄압하며 발전했고 이미 이러한 역사를 다 거친 이후의 시간대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또다시 영화는 과거의 반복적인 역사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반복적인 역사 안에서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nd action. 그동안은 탄압으로 발전해왔던 인간이지만 우리는 분명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크리퍼들과의 갈등은 탄압이 아닌 소통으로 이루어냈고 그런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 영화 중 몇 안 되는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발전을 이뤘기에 또 한 번의 반복적인 역사에서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것을 믿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꼬집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영화는 드러나지 않는 대립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미키를 통해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준비하는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미키를 통해 번역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과학자가 있기도 하죠. 또 마샬의 미화된 모습을 찍어 권력을 키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독재자 마샬의 진실을 찍어 고발하려는 자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드라카 안에서의 대립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죄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된 새로운 역사를 제시한 인물은 가장 칭송받는 지도자 마샬도 아니고 드라카 속 수많은 능력자도 아닌 가장 밑바닥에 하찮은 서발턴 미키가 이루어낸 역사라는 부분 역시 봉준호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방향의 역사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쩌면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가장 쉽고 흔한 이야기를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It's so out there, but it's pure fun. 관객들이 되게 하나의 사이파이이면서 코미디이기도 하면서 또 인간 휴먼 스토리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편안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결말을 보면 해피엔딩 같습니다. 저 세계관, 발전된 인간, 니프라임과 크리퍼들에겐 해피엔딩이 확실하죠. 다만 미키에겐 해피엔딩이냐고 묻는다면 이 부분은 해피와 새드의 공존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수많은 갈등 끝에 겨우 평화를 찾은 드라카와 니프라임 그리고 미키의 연인 나샤는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녀를 중심으로 익스펜더블은 더는 세상에서 사용하지 않게 파괴하는 것으로 엔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키는 한 가지 꿈을 꾸죠. 바로 여전히 소스에 집착을 보이는 일파가
자기 남편인 마샤를 익스펜더블로 살려내는 장면과 함께 미키 17은 18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며 그 끝에 꺼져라는 한마디를 하며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여전히 미키 17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장면은 그전에도 나오죠. 바로 죽음을 통해 계속 임무를 수행하는 미키에게 동료들은 죽는 건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묻거든요. What's it feel like to die? 근데 매일같이 죽는 사람에겐 이게 정말 폭력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매일같이 죽어가는 미키에게 질문이랍시고 던지고 있죠. 그리고 미키는 아무에게도 답해주지 않다가 딱 한 명에게만 답을 해줍니다. 바로 카이죠. 미키는 카이의 연인인 제니퍼와 함께 임무를 나섰지만 임무 중에 제니퍼는 사망했죠. 그렇게 슬픔에 빠진 카이는 미키에게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유일하게 미키는 그녀에게만 이 질문에 답을 해줬습니다. What's it like dying? No matter how many times I always feel scared. 소중한 사람을 떠내보낸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위로였던 거죠. 그 전에 동료들이 물은 죽음에 관한 질문은 어리석은 인간들의 호기심이지만 카이의 질문은 달랐던 겁니다. 이렇듯 역사로 인해 희생된 사람, 또 남겨진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영화는 다루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트라우마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pretty extreme job. From now on, you need to get used to dying. 분명 세상은 평화를 향해 갔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또다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존재하잖아요. 미키는 어린 시절 자동차에 있는 버튼을 잘못 눌러 트라우마가 생겼고 후에 미키 18은 또 다른 버튼을 눌러 평화를 찾았죠. 그렇게 봉준호는 관객들에게 두 가지 버튼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비관과 미래의 낙관. 그럼 둘 중 하나를 눌러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두 가지의 버튼은 선택이 아닌 공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해도 희망과 낙관은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죠. 또 반대로 낙관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비관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엔 낙관이 공존하는 미키 17처럼요. 그 모든 것들이 더해져 지금의 내가 또는 더 나은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번 작품은 보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좋은 영화였습니다. I really hate dying. Always. Every time. 이렇게 개봉날 바로 보고 온 미키 17의 후기였습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선 안전한 흥행을 위해 속편 리메이크만 찍어내고 있고 국내의 좋은 시리즈는 영화가 아닌 드라마 시리즈로 넘어가며 점점 기대감은커녕 어두워지고 있는 영화 시장에서 2,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과감한 시도를 한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이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봉준호라서 한국 영화라서 흥행하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영화 시장이 다시 한번 부흥하길 바라고 또 안전한 속편과 리메이크가 아닌 새로운 오리지널 스토리의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흥행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하기 전 평점과 다시 보기 지수를 남기도록 할게요. 평점은 5점 만점으로 남기고 다시 보기 지수는 총 4단계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제가라면 돈 주고 영화관에서 다시 볼 정도의 작품, 스트리밍은 돈 주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OTT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올라오면 다시 볼 작품, 무료는 TV나 VOD에 우연히 나오면 다시 봐도 무방한 그런 작품, 패스는 다시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럼 미키 17의 점수는 별점은 5점 만점에 4점, 다시 보기 지수는 제갈람입니다. 옥자 설국열차보다 발전된 스토리텔링과 연출, 기생충으로 익힌 노련함이 들어간 영화로 봉준호 감독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개봉도 시기가 맞아야 한다고 개봉 시기가 좋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엄령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내, 트럼프의 당선으로 매일 복잡한 뉴스가 쏟아지고 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을 유독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물론 영화는 무언가를 딥하게 저격하고 있지 않고 제작 기간을 생각하면 당연히 특정 누군가를 저격할 수 없죠. 그럼에도 이번 작품은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또 어떻게 움직여왔었는지를 돌아보게 할 만큼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은 쿨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영화적인 재미, 컨텐츠적인 가치는 기존 봉준호 감독의 작품보다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독 시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요즘이라 그런지 이 영화의 메시지도 풍자도 유머도 더더욱 와닿았고 그래서 더 좋게 느꼈네요. 미키 17은 처음 본 지금 4점을 줄 만큼 좋은 영화였고 지금 당장 달려가서 재관람하고 싶을 정도로 영화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미키 17을 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각종 영화 속 이야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그린의 박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are you living on? Hey, Mickey.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